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NJIT 뉴저지 공과대학에서 조교수를 하고 있는 고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건축대학에 있고요. 건축과에서 어떤 거를 가르치냐면 이제 건축, 친환경 건축,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보통 생각하시는 이제 건물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도 있지만 디자인할 때 어떻게 환경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들에게 좋고 그러면서 에너지도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는 그런 밸런스 맞는 건축물들을 이제 지어질 수 있는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건축 환경 중에서도 빛 환경, 그리고 채광, 그리고 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할 때 채광은 이제 많은 고려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뷰에 대한 거는 이제 굉장히 컨셉추얼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에 더 윈도우를 많이 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리서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다른 뷰들이 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도 있고 비시각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퀀티파이해서 정량화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건축 프로세스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뷰를 생각할 때 이제 세 가지 배려볼 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뭐 밖에 빌딩이 보이는지, 에펠탑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이제 창문 자체의 크기, 그리고 그 창문이 사람들의 그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이제 창문 자체예요. 지금 제 연구실을 보시면은 이제 그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냥 창호만 있을 때, 그러니까 윈도우만 있을 때와 저런 것들이 내려져 있을 때 또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클래리티 자체를 바꾸는지, 요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뷰에 대한 그 퀄리티를 다 생각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요즘에 그 연구를 할때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구글 얼드랑 구글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건 꼭 건축가 학생들이나 프로페셔널들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뭐 일반인들도 쓰는 프로그램인데, 실제와 굉장히 비슷한 3D 매스가 올라와 있고 포토 리얼리스틱한 그런 이미지들이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직접 사람들이 가서 찍은 사진이고, 이제 그런 구글 얼스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면 정확하게 정말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요즘에 빅데이터와 이런 셀룰라 이미지, 위성사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정량적이고 조금 더 스케일업하는, 그러니까 빌딩 하나만 가지고 보지 않고 여러 빌딩을 봤을 때 어떤 뷰들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도시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연구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두 가지 디바이스를 쓰는데, 한 가지는 피쉬아이 뷰 앵글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쓰고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진짜로 실제 뷰가 어떤지를 찍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파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뷰가 저의 눈에 들어올 때 어떤 파장이 들어오는지를 매주하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장비인데요. 지금 제가 원래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좀 많이 비싼 라이다? 아닌가? 리커라고 빛환경 센서를 많이 하는 가장 솔리드한 회사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닫은 상태에서 다크 칼리브레이션을 항상 하고요. 빛환경에서는 이제 이게 베이스라인이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여기 센서를 보시면은
요 센서, 요 하얀 부분이 센서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매저가 되냐면 이게 반구, 이게 헤미스피어가 다 헤미스피어 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빛을 잡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놓고서는 측정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파장이 이렇게 하면 파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UV 그러니까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이렇게 되는 적외선까지 나간 거네. 레드 아,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잡아내는 가시광선. 거는 380에서 780 나노미터면 딱 가시광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지금 굉장히 여기 블루의 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 잡아낸 거냐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라이트벌브를 잡아내는 건데 이게 지금 LED거든요. 그래서 LED는 이렇게 블루 쪽에 피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레저를 이런 식으로 창문 쪽에 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레인지가 스펙트럼이 네. 좀 달라. 그리고 여기가 훨씬 높고 여기도 훨씬 높고 이게 좀 더 전체적으로 컨티뉴어스하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컨티뉴어스 이게 임밸런스 데이트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채광이랑 뷰가 어떻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꼭 시각적인 부분이 아니고 비시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에서 이제 사람 스킨이나 아니면 아이에서 받아들이는 그 센서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채광이 주는 그러니까 자연 채광이 주는 이 모든 이렇게 좀 모든 파장이 다 사람들한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파장이 없는 그냥 윈도우가 없고 그 위에 이제 라이트벌브만 이렇게 있는 공간에만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못 받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되게 한정적인 파장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시에도 근시 발달에도 영향이 주고 그리고 좀 더 적외선 쪽에 가까운 부분들은 사람들의 그 이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어떤 뷰일 때 이런 달라지는 파장들을 정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건축가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파장을 줄 수 있는 뷰를 디자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 이게 지금 제가 박사생과 같이 하고 있는 워크플로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이랑 이런 센서를 가지고서는 모든 이 캠퍼스에 있는 모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뷰들을 찍고 그것들을 매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위성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되게 많은 데이터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칭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 위성 사진 데이터, 그리고 진짜 측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레이블을 다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수천 개의 데이터셋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로 이용하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들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면 뭐가 좋으냐면은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하탄에 뭐 50가에 이런 정도 고도를 가진 이런 향을 가진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했을 때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거기 가서 측정을 하지 않아도 위성사진으로 가진 그 시뮬레이트된 뷰로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파장이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성, 포텐셜을 이제 정량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툴을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접근을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본인들의 그 알고 싶은 건물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싶은 집의 환경, 살고 싶은 집의 환경 아니면 현재 자기의 집 환경들이 어떤 채광과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떻게 또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니 이거 뭐냐면 이거 읽어보시면은 뭔지 아실 거예요. Pain is Pain is temporary, temporary. paper is forever 해가지고 어. 제가 이거 선물을 받았어요. 제 아, 코어어터한테. 오. 제가 이게 저널 페이퍼 낸 게 이번에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여기다 그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와 누가 읽은 걸 해줘요? 여기 그냥 코어터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잘 아는 후배가 같이 했었는데 그 아 이거 후배가- 굿 아이디어다. 그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 그냥 되게 좋은 메시지와 저는 네, 저는 왜 건축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그쯤부터 이제 건축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림 그리는 것 말고도 이제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구과학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비가 생기고 뭐 왜 태풍이 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가 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과를 그래서 이제 아트랑 사이언스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또 환경까지 볼 수 있는 게 건축이라는 그런 도메인이어서 거기를 일단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한국에서 이제 5년제 건축학부를 갔는데 거기는 정말 아트 스쿨처럼 이제 스튜디오도 듣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창의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재밌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조금 더 환경이나 과학적인 제 인트레스를 조금 더 풀수하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석사학위들 중에 디자인이랑 환경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친환경 건축을 하는 이제 그런 전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건축학으로 5년제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그런 이제 친환경 건축 같은 거를 빌딩 사이언스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석사 학위를 받으러 이제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Master of Building Science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굉장히 너무 재밌게 많은 이제 제가 학부 때 배우지 못했던 다른 건축 분야, 그러니까 건축 환경에 대한 빛 환경, 열 환경, 공기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디자인과 접목이 되는지를 배웠고요.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조그만하게 석사 논문도 써봐서 리서치 되게 재밌다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5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부 5년 그리고 바로 석사 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학교에서만 보내다 보니까 이제 저는 프랙티스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를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제가 듣던 수업 중에 하나가 파사드 디자인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거 가르치셨던 강사분이 사실은 뷰라폴드 엔지니어링이라는 큰 엔지니어링 회사에 파트너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업을 너무 재밌게 들었고 거기서 잘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나 이제 잡 서칭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 우리 회사에서 이제 파사드 엔지니어링은 그 부서를 새로 꾸리는데 너가 적합할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여가 돼서 한 거기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리서치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그 또 비슷한 분야로 빌딩 사이언스를 조금 더 리서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쪽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손으로 꼽을 만한 학교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건축대학 안에 빌딩 사이언스를 PhD 레벨로 하는 데를 이제 학교를 추려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UC 버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6년간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었던 그 환경에 대한 연구, 환경이 어떻게 디자인과 접목되고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게 어떻게 디자인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당연히 제가 리서치도 많이 해보고 그 박사학위 중에서 이제 티칭 자면은 티칭도 재밌고 그래서 티칭과 연구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했을 때는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직 지원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제가 NJIT 공과대 건축학과 대학에 이제 교수로 부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엑소. 치면 10이 제일 높은 거죠? 네. 네. 저는 8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인데 그래도 조금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룸을 주기 위해서 2점을 깎았고요. 사실 뭐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아쉬웠던 점 이런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때마다 사실 저는 커리어를 계속 똑같은 걸 쭉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처음엔 디자인을 하려고 했다가 건축 환경으로 조금 바꿨다가 또 프랙티스를 갔다가 또 박사를 했다가 교수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젊거나 어린 친구들은 항상 이 커리어 패스가 되게 클리어하게 딱 20년 후에 여기 이런 거를 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보는 거를 기반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겉 필링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정통 건축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인 거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를 다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직업 안에서도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르치는 수업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디자인 스튜디오를 가르치기도 하고, 건축 환경학 개론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미나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스튜디오를 할 땐 또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막 이렇게 생각해서 재밌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또 제가 건축 환경학 개론을 가르칠 때는 제가 또 생각했던 그런 이론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분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세미나에서는 그 두 개가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되게 재밌고 그런 것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고원희 박사한테 건축이란? 건축이란 제 삶이죠.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어디 이제 큰 이제 비건축인이나 건축인들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데 가거나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닝하는 그 쿼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빌딩은 그러니까 사람이 빌딩을 만들지만 그 빌딩은 사람의 삶을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지금 여기도 다 건물 안에 있죠.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 삶의 많은 시간을 건물 안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는 저희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 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 건물이 만들어내는 빛 환경, 열 환경, 공기 환경, 그런 것들이 저의 심리라든지 저의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뭐 제 가족들도 그렇죠. 저 지금 이제 되게 어린 딸이 있는데 제 어린 딸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 또 저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저희에게 좋은 환경을 디자인할 수 있고, 그거를 저희가 계속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보람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직업이죠. 하지만 굉장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직업이라는 거를 좀 되게 되게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나서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얼마 전에 논문 포스터도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으면 건축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약간 건축 스튜디오 같은 거 이제 가르치면 항상 애들이 딱 정해진 이거 해와라 하면 이것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점수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부족하고, 항상 그 이상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직종인데, 그러려면 결국엔 자기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분야가 그렇겠죠? 그쵸. 근데 제가 다른 분야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